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우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자, 목요일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시장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연할 마스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신세계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9명의 마스터와 이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설기주TV 들어오셔서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편리하게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요.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그 시장을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의 어떤 전략으로 시장 돌파를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틀 연속 빼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일단은 오늘 또 좀 재밌는 시황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것저것 오늘 또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별로 한번 종합해서 한번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꼼꼼하게 시작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최근 갤럭시 노트 8하고 아이폰이죠. 아이폰,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8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헷갈리는데 사실 제가 기계치거든요. 이 듀얼 화면하고 카메라 이런 것만 보면은 사실 이 핸드폰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기기인데요. 외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뉴스들이 비슷해 보일 때도 있지만 담긴 의미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희라 캐스터도 만나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할 마스터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의 함께할 마스터, 먼저 화면 통해서 그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죠. 박노조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가을이 좀 이제 왔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네. 매매를 계속 매매만 하는 거는 컨디션 관리 별로 안 좋으니까요. 일단 저도 요새 자전거를 좀 타고 있는데 잘 어울려요. 그 매매를 좀 네. 유럽장 좀 하시다가 자전거를 타고 잠깐 바람 쐬러 가셨다가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계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컨디션을 좀 그렇게 새롭게 하신 다음에 다시 미국장을 매매하시면은 정말 좋은 또 트레이딩이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 일단 자전거도 어울리고 무엇보다도 가을에 어울리는 가을 남자지 않을까. 네,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저희 방송에 대해 좀 일주일인가요? 좀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네, 2주 됐죠. 네. 2주 됐고요. 네, 하지만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매일같이 시황을 만나보고 있으니까 그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시황과 함께했던 박노주 마스터가 오늘은 또 직접 출연해서 시장을 읽어주네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박노주 마스터와 2시간 동안 함께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인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도 다양한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치인 0.3을 넘는 0.4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0.2로 나왔죠. 오늘은 성적이 좋게 나왔지만 이후 시장은 이 지표를 어떻게 또 읽어갈지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다음 지표도 나왔는데요.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 자수가 28만 4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월가 예상을 밑도는 수치다라는 부분. 일단 한 지표는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한 지표는 밑으로 돌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 발표가 먼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지금 S&P 500 지수는 어제장에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2491.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의 종가를 보면요. 어제간의 종가는 2496.75포인트에서 맞췄는데요. 오늘은 그보다는 좀 조정을 받는 눌림대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오일 보도록 하죠.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재고량은 늘어났고 또 공급량에 대해서는 또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9.90달러 전일 대비해서 1.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로 거의 이제 50달러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상당히 올라왔고요. 자, 이어서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 계속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장도 조정받네요. 1326.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국채는요.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6-0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5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국채까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지켜볼 이슈들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금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속에서 관망 속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지만 발표 이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기대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던 유로 FX인데요. 자, 현재 가격대는요. 1.1879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옌입니다.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옌. 이전에 골드도 하락을 이어갔는데 옌 또한 역시 전일 대비해서 0.17%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 확대에 역시 골드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방금 전에 짚어본 가격대였죠. 1326.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를 보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S&P 500. 김정수 해설위원님 어제 함께 하셨으니까 지수 상승하는 걸 계속 보셨잖아요. 네. 상승 보긴 했는데 지수 상승보다 어제 기억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복귀해 주시는 거예요? 거의 보신 분들 소름이 돋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누가요? 오늘 또 방송에 오고 있는데. 네. 어제 달러 인덱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진짜로 그렇게 될지 몰랐다. 모든 방향이 달러 인덱스와 함께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서울경제TV에서 제일 먼저 달러 인덱스 집중 포커스한 사람이지 않나. 이 업계에서 가장 이쪽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환을 얘기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신세계이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 해봅니다. 가장 네. 수준이 있고 퀄리티 있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나왔으니까 함께 복귀를 좀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S&P 500 지수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된 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준비되셨나요? 지수도 최근에 어렵네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지금 유니라켓에서 다운, 그리고 박노주 마스터님도 다운, 그리고 다운으로 드신 거죠? 네, 해설위원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는 외신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뉴스들이 나왔나요? 네, S&P 500 지수 설명에 앞서서 일단 2분 전에 올라온 미국 내에서의 속보 하나 전달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대표도 하고 트럼프하고 회동을 가졌는데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다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P 500에 대한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three major indexes all closed at records Tuesday. And Wednesday겠죠? The S&P 500 edged to a high of 2496, a short hop from 25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00선에서 사실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며칠째 계속 외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쪽을 뚫으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가깝게 올라왔거든요. 2500선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건 Trump blocks China Tech De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President Trump on Wednesday stopped the takeover of American chip maker Lattice Semiconductors by a private equity firm with ties to Chin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계 사모펀드가 매각하려는 레티스 세미컨덕터라는 이 회사를 트럼프가 그 매각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안보에 좀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은 거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외신이 이야기하기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또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양국 간의 전쟁을 사실상 보여주는 신경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실들을 투자자들이 좀 눈치를 챘기 때문에 대북 관련해서 학습 효과가 이미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앞서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In the meantime, I think short-term pullback should be short-term buying opportunitie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단기적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제장에서도 그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버블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블을 어떻게 조정을 할 만한 그런 이슈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주가 주도하면서 정식 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선물장에서는 2491.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개장이 되지 않은 아직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얘기 드리자면 어제 S&P가 사실상 좀 밀린 건 아닙니다. 밀린 건 아니고 현물 가격은 S&P 500 같은 경우나 다우나 나스닥이나 전부 다 동반 상승했고 물론 소폭 상승입니다. 거의 강보합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종가 기준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바뀌는 시장의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수가 좀 더 빠르게 치고 하기엔 약간 힘들다. 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다운이라고 얘기 드린 거는 급격한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이런 부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상승 랠리에 있고요. 우리가 기준점으로 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요 절대 급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던 2008년도 때를 우리가 기억해보면 금리가 높을 때입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가 높을 때였거든요. 왜 높았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것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렸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버블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을 터트려야 터트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버블이 쌓이면 쌓였지 터트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간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금융위기나 큰 급락이 나왔던 그런 빅숏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 항상 금리 수준이 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 좀 온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봤을 때는 S&P 어제 이제 애플이 시연을 했었잖아요. 그 아이폰 8. 근데 그때 어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시연할 때 안 됐어요. 이게 주요한 기능 자체가. 안면인식이. 예. 그걸 혹시 동시 실시간으로 지켜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이제 기업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이제 점점 높아져서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을 더 내야만이 추가적인 상승을 가는 게 좀 더 쉽다. 그러려면은 뭔가 경기가 좀 좋아지는 포인트가 뭔가 더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윤희라 외신캐스터님께서 하셨던 얘기들 중에 뭐 사실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관련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 미국 기업 인수할 때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인수 승인해 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공정하게 시장 경제에 맞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중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건. 예. 중국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긴장 관계가 벌어지면서 조금은 지수를 조금 낮추는 좀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고, 생산자 물가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 올 소비자 물가 얘기도 나오지만, 물가 상승률 아주 자세히 뜯어오면은 사실 그 유가가 오른 것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대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허리케인 때문에 유가 오른 것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아직도 금리 인상 시기를 확 당기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큰 뭐 하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줄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예. 네.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흐름은 좀 조정을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중기와 단기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함께 다운을 드셨죠? 네, 저 다운 들었죠. 일단은 그동안 3일 동안 지금 올라갔거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이제 북한 리스크가 다들 지금 뭐 알고 있고, 이제 좀 완화가 됐어요. 리스크가 이제 좀 완화가 됐으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지수가 좀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또 골드랑 그죠? 예, 그다음 국채가 내려가고. 그래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어저께까지 올라갔던 게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9시 반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요한 거는 막상 발표가 나왔는데 별로 예상치랑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9시 반에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도리어 낮게 나왔죠.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많이 갭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실망감에 일단은 내려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나스닥이나 S&P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이틀 전, 그 다음에 어저께 거의 지금 S&P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2,495선 그 부근이고, 나스닥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6,000선이거든요, 거의. 지금 이틀 전하고 어저께까지가 계속 이 고점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매물대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여기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뚫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매물 출회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눌렸다 단기적으로 눌린 다음에 다시 밑에서 들어 올리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위를 한번 뚫고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차트를 일단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판단이 안 되면 다른 상품 선물들을 좀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수 선물은 위험 자산이고, 또 안전 자산 골드, 그 다음에 유로화, 그 다음에 국채, 다른 상품 선물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디서 지지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일단
그 골드 같은 경우도 한번 내려갔어요. 한번 지금 일단은 그 발표가 나왔을 때 한번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왔고 국채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지금 유로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랑 유로화를 봤었을 때 오늘 이 저점 라인을 깨기는 좀 힘들어요. 골드 같은 경우는 1319.5고요. 네. 그다음에 유로화는 지금 일단 저가가 1.18375인데 네. 중요한 건 그래서 골드랑 유로화는 오늘 조금 거래하기가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아마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추후에 이따가 뭐 또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네. 그래서 지금 골드랑 유로화를 봤었을 때 지금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다음에 골드랑 국채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대로 좀 그 지수 선물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 약간 반등하지만 다시금 빠져서 지금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S&P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5일선이 2486선인데 네. 이걸 한번 깨고 내려갈 겁니다. 예. 한번 원래 이평선을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2485선. 85선을 네. 한번. 거기를 한번 깨고 나서 대략적으로 2480선 부근 그 네. 정도까지 내려갔다 다시 꼬리 말고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죠. 네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따가. 나스닥은 어차피 저희가 또 하나요? 네, 뭐, 또 계속 하나요?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S&P까지. 네, 일단 그렇게 갈 거다. 아. 근데 지금 들어올렸을 때 좀 네. 분할로 매도를 진입하는 게 좋겠죠?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또 매매 자리와 함께 또 실전 매매, 이 모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네네네. 또 매매까지 한번 해주시는, 네. 자, 일단 2485선까지 밀린 이후, 이탈 이후 2480선까지의 눌림을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가격대에서 지금 올라왔을 때 가격대에서 매도 포지션이 더욱더 유효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종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시황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저는 위험지수죠. 빅스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빅스지수가 최근에 최저점으로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소폭 하락하면서 10.53까지 내려왔는데 최근에 뭐 앞에서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 리스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몰렸던 반면에 최근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좀 길게는 계속 이 상승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저는 업을 들은 거고요. 오늘 또한 지금 눌리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격대 한번 흔들고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 보합권까지 좀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인 유로 F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1.2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1.9선까지는 지켰는데, 오늘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1.19도 깨졌죠? 1.1874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서, 유로가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자, 오늘장의 흐름도 업앤다운 먼저 확인된 후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뭐 어떤 거죠? 유로FX입니다. 유로FX죠? 네네. 알겠습니다. 유로FX. 네,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희 세 사람 다운이고요. 이렇게 해서 반반인가요, 혹시? 네, 반반입니다. 네네. 자,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네, 먼저 앞서서 근데 오늘 되게 조용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 좀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지금 화이트하우스에서 이런 메시지 전달 같은 거 있죠.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다카 관련해서 그 민주당원들과 협의점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멕시코 건설을, 장벽 건설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US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5주 만에 $50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유로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아무래도 마크 파버라는 뭐 신흥시장 투자에 관한 뭐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홍콩 베이스에 있는 뭐 투자 회사의 회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4%에서 5% the US dollar, which has had a tough year, could rebound by 4-5% or even more from current level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달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빠질 것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에서 5% 반등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로가 함께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림을 든 것은 사실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에서 봤을 때는 유로는 빠지는 게 맞는데요. 좀 장기적인 텀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고 어제 노무라 증권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달러 대비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유럽 내에서는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유럽의 유로 관련해서는 하방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S&P 500이 만약에 2,500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면 유로에 있어서는 1.20달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With that in mind, an entry order to sell the pair has been established at 1.192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921에서 매도 진입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initially target at 1.186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1.1863에서 보시면서 투자하기를 좀 추천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방 쪽으로의 그 공간이 많이 남아 있고 하지만 이 최근 추세로는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외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스터님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유로 FX. 네. 분석 계속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역시, 네, 해설위원님 어떠세요? 네, 유로 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라인 하나 그어놓고 저기 다시 만나러 갈 거다. 네. 이게 만나러 가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거고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재 달러 약세가 너무 오랫동안 길게 지속되어 있었고 금리 인상이 사실상 연말쯤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 준비가 한다면 지금부터 사실 시동 거는 게 맞거든요. 지금 걸어야 11월까지 올리고 막상 금리 인상 했을 때 이제 달러 인덱스 다시 밀리는 그런 그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동을 걸어줘야 된다는 상황을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유로화가 최근에 강세가 조금 밀릴 거다라는 거 어제 이제 얘기 드렸듯이 그거와 똑같은 의견을 계속 저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기금리 동결했습니다만은 2명이 이제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릅니다.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영국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영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해야 될 일은 물가를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해야 될 거라는 당연히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을 거고요.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최근에 영국 파운드화를 좀 지켜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이 브렉시트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유로화 같은 경우는 정책 공조가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약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정도에까지 이제 테이퍼링 기한을 좀 두고 12월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테이퍼링 준비를 하고 있는 ECB하고 영국의 BOE하고 약간의 이제 방향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로화가 조금 더 약세를 폭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약세 폭이 아주 길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다시 다 만날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조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국 금리 인상 가까워지면 ECB에서도 결국은 테이퍼링을 들어가서 결국은 금리 인상하는 수순으로 쭉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또 다시 비슷해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선 내에서 다시 만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이하로 쭉 빠지기는 또 쉽진 않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어제도 프랑스 얘기나 독일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예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땐 유로화 강세는 아직
내년이 한 번 더 남았다. 네, 그래서 올해 많이 올리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영란은행이죠. 중앙은행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수개월 내 인상을 시사를 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그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장중에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지금 $50 돌파는 5주 만에 처음 일어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좀 속보로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현재는 49.98달러로 소폭 좀 조정이 되는데, 일단 장중에 $50를 돌파하는 그런 시도와 흐름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도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로 FX에 대한 의견은 또 마스터님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일단 안 그래도 방금 오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오일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파느라고 그거 파느라고 해서 오일을 일단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실수를 했는데 그 방송 원래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들어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0불 한 틱 손실을 봤는데. 한 틱, 네. 저는 뭐 그냥 그냥 뭐 시장한테 주는 거. 일단 이거 파느라고 지금 일단은 넘겨드리는 거고 지금 다 팔았기 때문에 일단 오일은 이따가 왜 샀는지 한번 말씀을 이따 궁금하네요. 드리고 그죠? 그리고 유로 지금 보면 일단은 아까 저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아까 김병철 해설위원님 말씀.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까 그 전에도 지수 얘기할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뷰예요. 블랙스완장이 항상 일어나는 장. 우리가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08년도 리먼 사태. 그리고 우리가 IMF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전에 그 항상 금리 인상이 단계적으로 계속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계속 실시가 됐었고 당연히 달러도 계속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뷰로는 달러 강세가 나오면 당연히 유로화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건 장기적인 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또 중요하겠죠. 지금 위아래에 저점과 고점은 다 나왔다고 봐요, 오늘은. 그래서 이 안에서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일단 움직일 건데 중요한 거는 올라저에 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올라갈 자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시가가 오늘 지금 1.18900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1.1900까지밖에는 못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가부터 1.1900 요 선상까지는 올라갔었을 때는 매도로 일단은 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갔을 때는 사실상 뭐 지금은 많이 들어 올렸기 때문에 다운을 들었지만 내려가서 한 1.18600 선까지 좀 내려왔을 때는 거기선 좀 매수를 하셔라. 왜냐면 박스권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넓게 잡는 박스권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할로 매수하고 다시금 조금 올라갔었을 때 수익을 많이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면은 청산을 해서 오늘 수익을 거두는 유로화는 그렇게 오늘 좀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단기적인 뷰고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뷰도 월봉에 나와요. 지금 보면은 월봉에서도 지금 일단 그 밑에 내려갈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윗꼬리는 좀 긴데 아래꼬리 좀 짧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 오늘 일단 이 봉이 끝나고 내일 만약에 시가가 시작하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 꼬리 반 정도에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1.18600이 되겠죠. 이 부근에서 만약 시작하면은 들어 올렸을 때 또 매도 진입하셔야 된다. 그러면 오늘 저가 부근이나 저가 부근을 깨고 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세요. 내일자리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가가 밑꼬리 중간에서 만약에 시작이 됐을 경우는 위로 반등했었을 때 매도를 좀 노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내일자리가 딱 그 자리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일봉상의 흐름을 보신다면요. 지금 가격대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와 고가는 이미 나왔다. 그 가격대 안에서 이제 포지션 관리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가격대를 기다리자. 네. 기다리는 매매를 하자.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유로는 1.1883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고가와 그리고 저가, 시가 잘 확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또 포지션 관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미국 쪽에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이어서 계속적으로 속보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 먼저 뉴욕 증시가 이제 지금 36분이니까 30분에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모든 지수가 하락 개장을 하면서 이 페드 금리 인상 제동에 우려가 생긴다라는 그런 의견도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의 저물가 그리고 저실업은 옐런의 악몽이다. 네, 그리고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연내 성사에 대해서는 좀 약간 낙관적인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는 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슈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개장과 함께 10분도 되지 않았지만 지수에 대해서 눌림 상황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시황적인 뉴스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안전자산인 옌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이어서 옌도 안전자산 3인방으로 최근에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옌 또한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0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역시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 데이 관점인지 장기 관점인지도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그럼 옌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N에 대해서 딱히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왜냐면, 별로 N 별로 관심 없고요, 저는 사실. 왜냐면, 그 안전자산 저는 골드하고, 그 다음에 국채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이 뚜렷하세요. 저는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 일본 재팬시 N이 왜 안전자산이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좀 제가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N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근데 안전자산 할 바엔 차라리 골드와 국채를 좀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골드와 국채가 또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월 정도겠죠. 10월 정도에 이제 북한이 한 번에 도발을 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세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센 거 한 번 했으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밀당이죠.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거 한 번 했기 때문에 약한 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쏠리게끔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뭔가 불협화음은 미국과 중국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큰 메리트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 쪽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재팬시에는 확실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인 꺼놓은 게 있는데 이탈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하락하지 않나. 딱히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골드를 얘기해서 아마 한 10분 얘기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 골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국채와 골드 쪽으로 매매를 좀 집중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겠고 이 옌에 대해서는 같은 흐름 그 선상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제 2부인가 얘기 드렸잖아요. 원래 연말로 갈수록 안전자산이 조금 성적이 안 좋아요. 상승률이. 왜냐면 연말로 갈수록 산타랠리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막 실적 내서 어떻게든 분위기 띄우려고 증시 윈도우 드레싱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위험자산 쪽으로 돈을 어떻게든 좀 밀어 넣어보려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5월에 주식 팔고 9월, 10월에 다시 사가지고 5월에 주식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무조건 수익이 낮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걸 반복해서 계속 했다라면 우리나라 코스피만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상 연말로 갈수록 좀 좋진 않다. 전시가 봤을 때는 위험자산은 안전자산 연말 갈수록 살짝 피해주는 게 좋다. 이런 게 좀
좀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안전자산 랠리라고 좀 이름을 지어보고 싶어요. 안전자산 랠리는 좀 끝난 걸로 좀 보이는 말로 들리네요. 일단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이나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큰 시세 내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긴 추세에 대해서 저는 뭐 내년에는 뭐 가능하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이제 나머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또 안전자산을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윤유라 캐스터, 어떤 뉴스 나와 있나요? 네, 미 외신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일단 CPI 지수 영향으로 달러 강세, yen 약세를 좀 예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ll three time ranges bring different results for dollar and yen, which sees 5 sell prompts in the short term and 4 neutral models in midter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yen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달러가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옌도 크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쪽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The yen has the potential to become volatile the end of this week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이틀 동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왔던 것처럼 이번 주 내내 좀 불안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관망세를 유지를 할 것을 좀 추천하는 모습이고요. 또 일단 오늘장에서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따른 하방으로의 압력이 큰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외신을 통해서 만나봤듯이 8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0.4%가 나왔죠. 지금 발표 후에 국제 가격이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표와 관계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북한과 허리케인 리스크 완화와 그리고 사흘째 입찰 부진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국채의 모습 계속해서도 지켜볼 수 있고요. CPI 발표 후에 이제 국채와의 연관성이 더욱더 큰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에 대한 의견 마스터님과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우리가 안전자산의 대표 상품은 역시나 골드입니다. 그렇죠. 이건 대표적인 상품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로 사실상 쉽게 거래를 할 것도 다 골드로 거래한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 식당에서 우리가 같은 해물찜을 파는 가게인데 어떤 가게만 줄을 서요. 사실상 이 옆 가게도 가도 맛이 똑같거든요. 해물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가게 꼭 이쪽 가게만 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골드가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쪽 거래하는 게 더 쉽고 더 많이 거래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N을 거래할 때는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굉장히 변동폭이 좋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건드려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좋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때 딱 그럴 때를 스케줄로 노리고 있다가 노리는 게 좋지. 지금은 변동폭도 별로 안 나와요.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가 거래를 하죠. 별로 변동폭이 별로 안 나오는데 굳이 그걸 들어가서 변동성이 더 좋은 골드를 거래하는데 굳이 움직이지도 않는 거 들어가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움직일까, 이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엔화 같은 경우는 거래를 굳이 하시려면은 일단은 그 엔화도 지금 일단 골드랑은 또 달라요. 차트를 보면 월봉이고 그 다음에 골드잖아요. 장기적으로 왔을 때도 N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박스권이에요, 사실상.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나 골드는 파동이 이렇게 있죠. 지금 또 그대로 그 상승 모드를 그려준 다음에 고점에서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N은 사실상 지금 여기서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골드는 또 달라요. 골드는 만약에 이번 달에 윗꼬리가 나왔지만 만약에 양봉으로 끝나면 박스권이 1350에서 이 밑에 저점까지가 박스권이 되면서 여기서 계속 그 박스권을 유지할 경우에 다시 뚫고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N은 여기 지금 박스 상단에서 지금 내려왔으니까 어딘가요? 8800 선까지는 또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못 내려오더라도 한 8950선까지 또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같은 안전자산으로서 비슷하게 움직이곤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문제다. 거래하기에 좀 적합하지가 않다. 그죠? 좋은 포인트네요. 그렇기 때문에 N을 지금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하락인데
사실 좀 애매합니다, 지금. 하락이 조금 더 내려가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화는 거래하기가 오늘 좀 부적절하다. 예, 안전자산 대표 상품으로 가자. 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봤을 때 싶습니다. 박노희 대표님 또 골드를 상당히 거래를 잘 하십니다. 네. 박노희 대표님 프로필 사진 보시면 골드 바도 이렇게. 맞아요. 골드바를 들고 있어요. 골드 정말 잘 하시거든요. 상품 중에서 제가 가장 시스템적으로도 가장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애착이 가는 그리고 주력 상품. 실제로 박노희 대표님 시스템 트레이딩 성적 보면 골드 쪽 상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노희 대표님 있을 때는 N은 차라리 골드를. 다 일반 사람이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왜 금에게 수줍게 고백을 하시는지 방금 금에게 영상 편지 전해드렸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상승 기조를 이어갔을 때 흐름, 그리고 현재 각 종목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흐름이 딱 짚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안전자산과는 다른 또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매매 포인트가 잘 나오고 또 투자하기 확률이 좋은 골드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또 비교를 해서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M보다는 만약 굳이 다른 상품 좀 포커스 보고 싶으시면 M보다는 그냥 파운드 지금 9점 뚫고 있죠. 구리 파운드 좋죠. 이런 거 보시는 게 좀 좋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또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길게 했다. 할 거예요, 제가 또. 네네,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거라서. 네, 일단 예고편만. 맛보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매번마다 또 통화 말씀드릴 때 짚어드렸는데,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수개월 내에 인상을 시사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해서 1년 내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부에 더욱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간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자, 바로 박노주 마스터의 종목이죠. 골드가 또 나왔는데, 자, 달러 인덱스 상승폭 확대해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업앤다운 확인된 후에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8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업이고요. 네, 그리고 박노주 마스터, 윤희라 캐스터, 그리고 김정수 해설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자, 윤희라 캐스터 어떤 뉴스 나왔나요? 네, 같이 외신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 slips to lowest in nearly 2 weeks. US inflation data in focus. 2주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spot gold expected to test support at 131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1313선을 좀 주요 가격대로 보고 있고, 만약에 1300에서 저항을 받을 것인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1281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지가 되고 1300 초반선의 지지가 된다면 여전히 이 반등 가능성도 남아있다. 만약에 정치적인 리스크나 국내에서 다시 미국 내겠죠.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일단 트럼프 리스크나 미국 내 리스크 관련해서는 오늘 트럼프가 Trump goes to Florida after Irma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마 관련해서 그 플로리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민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시 자국민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있었던 합의를 좀 보면요. 합의 트럼프가 텍사스를 방문했을 때 S&P 지수가 많이 회복이 됐고, 이렇게 굉장히 트럼프의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떨어졌다.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떨어졌다는 거 봤을 때 오늘장에서도 트럼프가 플로리다 가서 얼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닥터 두업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달러 반등을 발목 잡는 것은 트럼프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뭐 골드에 대한 뉴스도 들어봤어요. 지금 1,300달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 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해설위원님, 네, 짧게 들어볼까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네요. 뭐 근데 네. 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네. 네, 그냥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다시 만나러 올 거다. 네, 만나러 추세선. 왔습니다. 네. 만나러 왔는데 이제 이 다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만나러 오는 것까지는 이제 왔는데 전에서 좀 더 이탈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가 좀 강해지는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되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앵커분이 얘기하셨지만 뭐 이렇게 달러화 약세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이제 강세를 발목 잡고 있는 트럼프다. 네. 근데 그건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달러를 어떻게든 약세를 만들어서 미국 자국 내 수출을 좀 많이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주요 포인트로 얘기했던 부분은 중국이 위안화를 이제 절하고시하면서부터 반격에 나섰기 때문에 이제 그 싸움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골드도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위안화 절하고시 계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흐름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급격하게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에서 다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달러가 반등을 하고 또 그 위안화에 대해서 지금 이틀 연속 절하를 하잖아요. 뭐 중국 쪽에서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금리 조절을 한다는 점 그리고 안전자산이 금까지 연결시켜서 또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아, 마스터님 지금 뭐 2부에서도 함께 할 테지만요. 지금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2부에서 네. 골드 기대하시면 그럼요. 네, 네. 일단은 지금 골드 지금 그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거 박스권으로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만약에 뚫게 되면, 1330선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가는데, 오늘 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일단 10월물을 보시면 오늘 고점이 1327.6인데요. 만약에 1327까지 간다. 그러면은 거의 그 뒤는 뚫는다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매수를 손절을 걸고 매수를 진입하시면 고점을 뚫자마자 1330까지도 튀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한번 내려와서 시가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10월물 가격이 1325.6이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23.7이니까 한 20틱 정도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위아래 꼴이 다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매매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박스권 매매에 대한 유효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실시간 리딩 꼼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을 저희가 또 대신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매매도 참여를 해보게 되니까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참고 사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1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제공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